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매매 시그널 실시간으로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를 바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인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분 4분 모셨습니다. 변영인 대표,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 그리고 윤정식 부장까지 모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바로 또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다시 한번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장전에 공시를 또 확인을 해주고 계셨는데 또 이어서 바로 시작 직전까지 또 봐드린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장전에 일단 코스피에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의 공시부터 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 종목 어제 좀 실적 보고서 위주로 좀 많은 공시가 좀 나왔는데 지금 시장의 화두가 제가 합병 이슈가 있었던 롯데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롯데제가 잠시 공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기업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7년 10월 지주회사 그리고 사업회사 간 지주체제 개편을 목적으로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고요. 2017년 10월 분할 상장한 바 있습니다. 주 사업은요,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우리가 지금 아이스크림이라고 좀 알고 있는 이 빙과류 그리고 건과 기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과 사업은요, 껌, 과자, 캔디, 비스켓, 스낵 등의 과자류를 생산하고 있고 빙과 사업은 바, 콘, 컵 등의 빙과류 그리고 기타 사업은 제빵 등의 식품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회사의 제품 부분은 78.9% 그리고 상품 부분 21.1%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1,454억 원, 영업이익 1,084억 원, 당기순이익 363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이 전년 동기 대비 3.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6%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 12.9% 감소하면서 다소 좀 아쉬운 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바로 어제였죠.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있었는데 합병 관련된 주총 소집 공고 이전에 최근 공시 내용 중에 히스토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2월 17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은 뭐냐면 시장에 이 카더라라고 좀 불리는 소식들도 있었고요. 네. 또는 이제 매체에서 다루는 어떤 기사 내용들에 대해서 회사의 공시사항에 중대한 이슈가 있느냐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거래소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롯데제가 롯데푸드의 빙가 사업 합병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좀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거고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 일자는 2월 17일자였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7일 더벨 등에서 롯데제가 롯데푸드의 빙가 사업 합병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었는데 회사는 현재까지 빙가 사업 합병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 지금 내용이 뭐였냐면 최초에 롯데제가가 이 롯데푸드와 합병을 통해서 빙가 업계를 좀 재편하겠다는 어떤 기사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거래소가 물어본 거예요. 이 보도 내용이 좀 사실입니까? 회사는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3가지로 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정. 우리는 합병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병을 하고 이런 절차를 수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는 이 공시를 통해서 확정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처럼 미확정 공시는 추진과 검토는 하고 있지만 공시사항의 어떤 이유로 정확히 현재 시점에는 어떤 발표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은 우리는 합병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답변한 3가지의 조회 공시 풍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데 회사는 이처럼 여지를 좀 남겨놨어요. 롯데푸드와 합병은 좀 할 것이다라는 어떤 확답은 좀 내놓지 않았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고 최근에 합병을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하면서 바로 어제 공시였습니다. 내용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총 안건이 좀 확정이 좀 됐는데 회의 목적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 이게 합병 신고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기재가 좀 된 것 같고요. 주요 안건에 대해서
지금 1호 이안인 정관 변경의 건이 있었고요. 하단 내용들을 좀 더 보면 이사 선임 그리고 사회이사 선임 안건이 좀 있었고 쭉 내용을 보면 주총 소집 공고 내용은 회사가 이번에 진행할 주주총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다 읽기보다는 회사의 어떤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어떤 안건들이 좀 있었고 이 안건들 중에서 좀 살펴볼 만한 내용들. 지금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합병 관련된 승인 안건이 좀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 시너지에 관련된 내용들. 자, 이 부분이죠. 합병의 목적, 합병의 대상, 합병의 비율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잘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보면 합병 당사자는 본 합병을 통해서 각 법인이 갖고 있는 사업의 확장 제한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포괄 과의들을 좀 드린다면 합병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합병 전과 합병 이후의 재무 상태가 좀 어떻게 변할 것이고 매출 인식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좀 달라질 것인가를 좀 잘 체크하면 좋은 공시가 아닐까 판단해 봅니다. 네, 롯데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시는데 롯데제과 특히나 최근 또 주가 흐름이 어떤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렇게 합병 이슈도 나오고 있고 이런 점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합병을 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에서는 롯데제과가 지금 이 시점에 왜 롯데푸드와 합병을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제 관심의 화두였는데 네. 사실상 이 시장 점유율이 롯데제과, 롯데푸드가 사실상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빙그레가 혜태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이 빙과류 시장의 점유율 1위로 좀 올라가면서 롯데제과가 단숨에 좀 2위로 좀 내려앉는 전체적인 어떤 이 양사 간의 모든 점유율을 합산을 하면 시장 점유율의 1위는 맞는데 현재 시장 지위를 좀 상실했다는 어떤 전망들 이런 이슈 때문에 네. 사실상 롯데제과가 롯데푸드와의 어떤 합병을 통해서 빙과 시장을 좀 더 재편하고 이에 따른 어떤 자산 효율화 내지는 생산 효율화 관점에서 오히려 좀 내실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어떤 반영들이 좀 있었고 네. 만약에 합병이 완료가 된다면 지금 현재 빙그레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전체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44.1%의 시장 점유율 단숨 1위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수반될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 회사는 이 합병 기대감이 좀 수반된 내용과는 좀 다르게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 형태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특별한 어떤 회사의 모멘텀의 훼손 관점은 좀 아니었고 네. 최근 이 증시 변동성에 따른 어떤 지수 급락에 따라서 롯데제과도 이 가격적인 어떤 요인에 충격을 좀 받은 상황인데 지금 이탈가 지지선에서는 지금 11만 5천 원을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합병이 완료된 시점이 7월 1일 이후, 즉 2분기 실적 보고서까지는 사실상 이 비합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반영 효과는 없지만 2022년도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는 합산된 실적들이 좀 부과되면서 롯데제과의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을 보이고 있고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좀 돌입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추세 이탈이 사실 변동성 장세로 인해서 한번 좀 내려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네.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10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3분기 실적 기조의 변화 여부까지 가져가는 모멘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롯데제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전장에서는 11만 7천 원에 마무리가 됐다는 점,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이 가격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변영희 대표님께서 코스피 종목 중에 롯데제과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고 공시 내용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텐데요. 이어서는 코스닥 종목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와 열린 뒤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장 저희 시장 개장을 했는데요. 관련돼서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은 반등을 성공을 했지만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하방 압력이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오늘 우리 시장 13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코스피 내림세를 걷고 있죠. 관련돼서 개장 시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떴는데요.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0.78% 정도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변 대표님과 함께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시장이 지금 기조의 효과가 지금 냉탕과 온탕을 좀 반복하는 좀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 미국장의 어떤 급등 급락과 더불어서 우리 증시도 같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오늘 지금 0.81% 상승한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0.95% 상승 출발을 일단 했지만 전일장 이 미국 증시는 사실상 혼조세 양상으로 장을 좀 마감했다는 점에서 오늘 실적 보고서의 어떤 호실적을 기록한 개별 종목의 어떤 강세는 부분적으로 좀 예상되는 흐름, 반대로 개별 종목의 어떤 실적이 좀 악재, 즉 실적 호조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초 장세는 좀 강하겠지만 좀 오후장 들어서는 혼조세 양상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뉴욕 증시의 영향까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장 초반에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부분은 경계를 하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개별 화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공시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앞서서는 코스피 이 시장에서 종목을 봤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공시를 살펴볼 종목이 있을까요? 네네, 오늘 준비한 코스닥 종목입니다. 저는 3표 시멘트 준비를 좀 했는데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의 어떤 이전을 결정한 3표 시멘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 살펴보기 전에 기업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1990년 12월에 설립돼서 2001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시멘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시멘트, 크링커, 석회석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명을 동양시멘트에서 3표 시멘트로 변경한 바 있고 레미콘 사업 진출을 위해서 3표 레미콘을 설립했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3표 산업과 SP네이처의 레미콘 사업 부분을 인수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이 회사 대부분 매출액은 전량 시멘트 사업 부분에서 좀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에 추진했던 에너지 사업 부분은 사업 철수 그리고 청산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시멘트 사업 부분이 98.3%, 레미콘 부분 1.7%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실적은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 5,689억, 영업이익은 526억 원, 당기순이익 198억을 좀 기록하면서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6%가 좀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은 44.9%가 좀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표 시멘트 바로 어제였는데요. 회사 세 가지 공시가 좀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에 관련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 회사는 상장 폐지, 즉 코스닥 시장에서의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겠다. 이에 대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는 뜻입니다. 상정 폐지의 목적은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다. 주총은 22년도 7월 4일 오전 10시에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총회 장소는 강원도 삼척시 소재 본사 사무동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투자자 등의 보호 대책입니다. 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향후 임시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 대해서 변동될 수 있다. 뭐냐면 이 이전 상장에 관련돼서도 주주들의 이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주총에서 부결된다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상기 임시 주총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 후 가결 시에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승인을 조건부로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와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을 진행하겠다. 회사가 자진해서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는데 만약에 유가증권 시장 본부의 상장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상장 폐지를 스스로 결정할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건부라는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가기 위해서 코스닥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상장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코스닥 시장에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분포의 현황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 3표 그리고 SP네이처웨이 7인이 54.6% 그리고 10.2% 전체 64.70%의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고 5% 이상 주요 주주는 K머스원 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제출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안상정에 대한 이 상장 폐지의 의안상정을 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7월 4일 날 주주총회를 좀 열겠다는 뜻입니다. 의안의 주요 내용은요. 1호 의안 코스닥 시장의 조건부 상장 폐지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의 이전 상장의 승인의 건을 결정했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 삼표 시멘트 2%대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4,81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전략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리고 더불어서 이 코스피로 혹은 이제 시장에 옮겼을 때 이게 네. 과연 코스닥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 혹은 이전했을 때 어떤 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이 좋으니까 코스피 같은 더 큰 시장으로 가려는 시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좀 이전 상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외형 요건에 대한 어떤 이 심사 요건들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더 유한. 네네. 그리고 자산 요건들이 코스피와는 좀 다르게. 즉 과거에는 코스피가 1부 리그라고 했다면 코스닥은 2부 리그로 좀 취급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좀 이전 상장을 했던 이 회사들의 이력들이 네. 과연 다 좋았느냐라는 어떤 퀘스천이 좀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그건 좋진 않았다. 그렇죠.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보면 최근에 이전 상장을 좀 결정했던 대다수 회사들이 사실상 뭐 기조 효과를 좀 가져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제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네.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을 좀 결정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인 좀 공매도에 좀 타깃이 좀 되면서 사실 유가증권 시장으로 좀 이전되었을 때 초기에 공매도 타깃이 되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 외형 확장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네. 주가가 좀 상승했던 좀 이력들이 좀 있었어요. 네. 삼표 시멘트도 이런 관점에서는 주가가 좀 더 부양될 것이다라. 즉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외형 요건만 충족이 좀 된다면 기간에 이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되면서 주가도 좀 안정화가 되고 오히려 좀 상승될 수 있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좀 그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경우에서는 1999년도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좀 이전된 종목들이 전체 한 55개 정도의 종목들이 있거든요. 물론 다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상장 폐지까지 좀 결정됐던 수모를 겪은 회사도 한 7군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옥석가리 관점은 단순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됐다고 해서 좋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보다는 네. 코스피 이전 이후에도 실적 기조 효과가 있어야만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삼표 시멘트의 경우에 사실상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반영되고 있는데 주가에. 사실 저는 네. 우려감이 좀 있어요. 지금 이 회사는 전략 사업이 전체적으로 주력 97%의 사업 부분이 시멘트 사업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재료에 어떤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입니다. 전체 핵심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최근 네. 좀 급등하고 있고 전체 시장의 70%가 러시아가 좀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제재 조치 그리고 지금 우호국이라고 좀 확인됐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급에 대한 어떤 불안정 이슈가 2분기부터 좀 가시화가 된다면 네. 사실은 삼표 시멘트 판매 가격의 어떤 전위를 차지하더라도 실적 개선 효과에서는 급등하는 원자적 가격을 인해서 오히려 손익 구조가 조금 더 좋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1분기 실적이 조금 손익 지표에서 좀 감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관건은 2분기에 판가에 대한 어떤 전이 여부, 즉 실적의 어떤 회복세, 손익의 회복세를 어떻게 좀 증가 효과를 좀 가져갈 것인가. 원 부자재 어떤 수급 요인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표 시멘트에 대해서 변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2분기까지 연속적으로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격이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해주는 상황 속에서 삼표 시멘트 지금 1.70%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또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난밤에 이제 미국 증시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가상 화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제 급락을 좀 했지만은 현재 이면적으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좀 생각한 이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거의 하락이 마무리 국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예, 그에 대한 근거, 이 부분은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격화다의 바닥 시그널들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적으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 경제 협력체 띄우는 어떤 전체적인 큰 어떤 정치적인 틀이 이제 결정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적인 안보 또는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이제 그려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 그 다음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를 이제 그어보면은 거의 지금의 입장들이 과매도 국면, 보조 추세 하단선에 하단수를 좀 찍고 이제 반등을 좀 성공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의 형태로 이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현재 120주 형태의 지지선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형성이 좀 돼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 반등이 됐던 한번 크게 출렁을 했던 위층 상단, 하단 또는 이제 중심축이 있습니다. 18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100의 의미 있는 지지선들이 설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파동상으로 보면은 양봉이 이렇게 좀 3개 나오고요. 음봉이 6개 나온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걸 이제 추세를 반대로 형성이 되면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의 어떤 그 탄생 파동인데 이걸 추세를 역산하면은 양봉 3개, 음봉 6개에서 1대2의 어떤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반대로 흘러가면은 이런 1, 2, 3, 4, 5파의 형태이기 때문에 역산으로 보면 여기가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게 미국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알다시피 제가 최근에 언급을 좀 했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현재 전기차 공장 대미 투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약 70억 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 좀 돌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 주말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좀 올랐습니다. 리비안, 니콜라 이런 종목군들을 올라주고 있고 더불어 쿠팡, 우버 이런 현재 IT 종목군들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점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줬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에코캡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계속해서 오늘 이제 특징주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주 쪽에 어떤 그 섹터의 방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한번 좀 참고적으로 한번 보면은 현재 이제 KB 오토시스가 연달아 올라주고 있죠. 연달아 올라주고 있고 현재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현재 어제 이어서 오늘 올라주고 있는 부분들 잠깐만 체크를 좀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제 크게 올라줬던 부분들이 이제 구형테크도 이렇게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존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관심을 가질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구형테크 부분들이 최근에 가장 먼저 앞서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단 상승, 그 다음에 2단 상승하다가 이제 장중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눌림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이제 구형테크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유압 비슷하게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차트 우량주는 바닥에서 이제 매집 징후가 좀 약간 뚜렷한 코프라 종목을 한번 보면은 코프라라는 종목군도 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의 형태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승 조정 다시 한번 상승 단전을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좀 살아 있으면서 현재 급등했던 그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이제 오늘 그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요것도 자동차 부품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그 이슈가 하나 있었죠. 최근에 이때 한번 크게 올랐던 부분들이 때아닌 쌍용차 관련된 인수설 이런 나중에 V를 좀 해서 다시 한번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남선 알루미늄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현재 HMM에 관련된 정부 지분 매각, 민간인 매각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그 1순위 후보로서 남선 알루미늄이 남성그룹, SM그룹의 남선 알루미늄을 앞세워서 뭐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 일정들이 신정부 초기에 현재 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런 루머는 없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선 알루미늄을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남선 알루미늄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에 약간 그 대장주 쪽으로 현재 최근에 가장 먼저 상승을 해줬던 부분들이 에코플라스틱하고 코롱 플라스틱이었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롱 플라스틱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보통 한번 급등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은 접근해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일주일이 하나의 조정은 마디로 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에코플라스틱이 정확하게 이제 고점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이제 지난 가운데 어제가 양십자 조정이 나왔죠. 어제가 양십자 조정이 나왔고 오늘 양십자 조정의 윗꼬리를 감싸는 양봉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체 상승에 대한 한 절반 정도 조정, 절반 위에서 움직이면은 이거는 위쪽에 어떤 상방이 열려 있다. 물론 이 절반을 깨지면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사실은 움직였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코롱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에코플라스틱과 코롱 플라스틱 부분들이 이제 차량 경량화뿐만 아니라 현재 UAM 도심항공으로 갔을 때는 기체 경량화도 이제 포함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현재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실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에 이제 현재 뉴스를 보시면은 도심에 드론 택시 상용화 속도를 낸다 하면서 UAM 특별법 이달 국회 제출 이런 모멘텀도 함께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오늘 현재 바이든 방안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올라주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도체 장비 업체 부분들 중심으로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간 관계상은 크게 종목을 언급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네온테크,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인 현재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올라주기 때문에 바이든 방미 효과가 이제 다음 주에 피크를 달하면서 제일 먼저 반등에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바닥권을 좀 탈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현재 미국 증시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만일 맞으면 좋겠지만은 좀 한번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바닥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열심히 올라주고 있긴 한데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은 것이 코스피가 2600선을 탈환하기엔 역부족인 느낌입니다. 그래도 금요일인데 오랜만에 오르고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이제 어제도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좀 저한테 질문을 따로 하시기도 하셨어요. 어제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조금 제가 어제 방송 내용 중에서 만약에 지금부터 조금 시장을 쭉 당기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쫓아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하락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글로벌 시장이나 미국 시장과 키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것에 비해서 혹은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다 포함해서요. 그들의 포지션이 제대로 정리가 되기 위한 억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을 조금 높게 생각을 했던 거고, 또한 이제 이번 주 내내 어찌하다 보니 삼국지를 비유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시장을 주도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장군, 이런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라고 얘기하죠. 주도 업종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중소형주가 훨씬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이 진격, 이 상승이 바로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은 좀 다시 봐볼까요? 오늘 이제 우리 마켓 파워를 보시면 센터 값이 무려 440입니다. 세력은 오히려 마이너스 114 정도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 특징은 센터 값이 매우 강합니다. 상당히 매우 강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대형주가 49도, 코스닥도 45도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낙폭 과대에 있는 종목이나 뭐나 대다수가 다 끌어올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가 됐든 아니면 지금 현대차도 한 3% 오르거든요. 3% 오르고 여러 종목들이 같이 힘을 써주면서 주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대형주들이 앞에서 힘을 써주면서 같이 중소형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반등 정도는 성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일단은 얘기를 드려볼게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월요일 날 또 어떤 상황, 다음 주 상황을 또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하루는 달 상승 마감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지만 다음 주 흐름들은 아직은 저도 예상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다만 이제 이 상승이 월요일이나 혹은 정말 길다면 화요일 정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차원에서 종목을 골라서 공략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익적인 부분들을 내려고 하신다라면 조금 한 스윙 정도 될까요? 2박 3일 정도의 코스 정도로 종목들을 선택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최근에 눌려지고, 그죠? 아무래도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올라가기보다는 최근에 눌러졌거나 낙폭이 과대했거나 이런 종목분들에서 그러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진짜 찐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큰 바닥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도 섹터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군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러게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은 또 오히려 크게 상승도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월요일 이런 모습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서 절대 시장이 약간 휘청휘청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종목을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해서 가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손실 보고는 못 팔겠어. 이런 식으로 가시다 보면 계속 묶여있고 손실은 커지고 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저는 어찌됐건 간에 6월 정도까지는 조금은 계속 긴 호흡에서 다이렉트로 크게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횡보하거나 조금씩 서서히 좀 빠지는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빅스텝 6월 달도 7월 달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MC 의사로 그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금토기가 있겠습니다만 금리 결정은 뭐 명실상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오늘 하루는 좀 잘 즐겨보자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어쩌면 월요일 오전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어떤 공략이 들어갈까 이런 것들도 길게 보기보다는 뭐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 코스에서만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일단 시장 상황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시장의 바닥이 진짜 바닥이었다면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주도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약간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아하니 단기적으로 좀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 1박 2일, 3박 4일 정도로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오히려요, 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날은 수급이 다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테마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쉬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 버리는 경우, 또 상승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우리나라 자체의 돈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몰려 들어온 게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 들어오던 돈이 여러 종목으로 뭐랄까 이제 흩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조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이쪽에 너만 많이 먹어 이렇게 했던 게,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분산됐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들,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들, 정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부담 없이 가능할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우리 시스템에서 단 한 종목도 포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 분산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수소에너지 쪽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오롱 인더 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코오롱 인더가 최근에 이렇게 눌림목을 잘 줬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상승도 먼저 하지 않았고 충분히 거래도 들어왔고 지금은 눌림목에서 21선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 포인트죠. 다만 이제 바로 위에 보면 녹색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그래서 그 자리를 뚫느냐 못 뚫느냐 이 부분들이고, 시간적 제한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 저걸 못 뚫는다면 그냥 다시 현금화 시켰다가 그 다음 기회를 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시고,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한 번에 눌림목을 거의 한 번씩 꼭 주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을 잠깐 정도는 기다려 보시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는 한 63,500원, 현재보다 한 1,000원 정도 조금 더 눌림목을 만약에 준다라면 좀 분할적으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서 그 지지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터닝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어제의 저가인 62,400원, 62,400원이 깨지면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아마도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해당 종목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시장이 다시 크게 떨어지는, 그래서 어떤 종목, 아무리 평상시에 좋은 종목이고 실적도 최고치가 나오고 이렇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급락해버리면 소용없거든요.
2,400개 주식 중에서 2,200개가 하락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반면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다 분산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그동안 상승이 좋았던 음식료나 농업주들 이런 쪽들에서 약간 빠지는 종목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 정도만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뚫어준다면 120선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7만 원 근처까지는 목표가를 좀 높여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 갈 게 없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수급이 들어갈 만한 업종, 테마 이런 부분들에서 쏠려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이 나빠도 그쪽은 계속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내일까지 월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120선을 뚫는다면 다시 120선이 깨지기 전에는 한 번 정도 홀딩해서 끝까지 한번 봐보자라는 얘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녹여서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또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 연결해 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수급이 좀 분산된 느낌이 드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계속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환율이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도보다는 기관의 매수가 시장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일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한 거래대금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상승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풀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들의 수급도 아직은 소극적인 모습이고 더불어서 딱히 강한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특징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 대체적으로 이 연초부터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한 2월부터 3월 정도까지는 수주에 대한 기대가 수주가 살아난다, 그리고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가요. 4월 중반 정도부터 시장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중공업주들도 같이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이 이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MSCI 들어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잘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이런 이 MSCI 한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주에 대한 부분들, 조선주들은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으로 연결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강보합 정도지만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해운주, 조선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린 오늘의 특징주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렇다면 지금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네, LG에너지솔루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상승을 하는데요. 이전 상승이 4월 21일이었습니다. 거의 한 20일 이상 걸려서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리비안이 분위기가 좋았죠. 기존의 내연차들을 만들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이다, 소요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기존 이 전기차 업체, 기존 내연차 업체들이 이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리비안을 포함한 이 전기차 업체들 주가가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빠르게 늘어난다라는 분석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도 일부 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능성, 기대감 충분히 좀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의 매매 시그널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2.45%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쌍용차의 상장 폐지 여부와 이 유력한 새 주인이 빠르면 오늘 결정된다는 소식과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 쌍용차가 매력적이죠. 자동차 회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나 이 쌍용차가 부채가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이 인수할 때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스토킹 홀스 방식이라는 게 회생에 들어간 회사의 부채를 이 신규 유상증자가 들어가면서 이 자금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이 유상자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스토킹 홀스 방식인데, 스토킹 홀스 방식으로 새 주인이 결정이 되는데요. 새 주인이 되면 쌍용차의 주인이 된다는 점은 좋은 점이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에 인수자금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담이 되지만 최근에 쌍용차 인수를 검토했던 회사들 주가가 급등을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력한 후보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볼만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재무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확실히 쌍용차의 주인이 된다. 지금 후보가 되는 거지 주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심 가지셔도 해볼만 하나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높고 리스크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쌍용차 인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것까지 우리 부장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또 튀어오르는 종목들 보니까 NC소프트, M게임, 네오위즈 같은 게임주들도 최근에 성장주라 같이 묶여서 많이 눌렸었는데 오늘 또 튀어올라 주네요. 유의미한 반등일까요? 좀 기술적 반등에 좀 가깝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하락이 코스닥이 좀 더 깊었죠. 그리고 기술주들 위주로 좀 깊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주라 하면 국내로 따졌을 때는 플랫폼,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일부 종목들, 이런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의 조정이 상당히 깊었죠. 그런데 국내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깊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는 거는 시장이 어제는 나빴고 오늘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한 거는 아니거든요. 환율도 어제와 오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달라진 게 없는데 상승하는 이유는 기술적 반등에 이런 매수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게임주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이 좀 더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오늘은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대외적인 변수들, 여러 환경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간 낙폭이 조금 더 컸던 게임 엔터주들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점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저희 오늘 오후장까지는 어떻게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까요?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커지진 않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급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2,500선까지 왔을 때에는 2,600이 깨졌죠. 아직까지 국내 증시가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매력도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기술주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박스권이 이전보다 조금 낮아진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상황인 거지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쉽지 않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도 이런 정도의 상승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죠. 오늘 올라가는 종목 따라서 추매를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상승세가 여기보다
더 커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시장이 나빠지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 관심 있는 종목들은 계속 보셔도 좋으나 시장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은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체질이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는데 오르는 것을 보니 반등이 이제 기술적인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자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관련돼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주도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오후까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